코로나19 백신을 3번 맞을 경우 면역 효과가 내년 여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이 중단된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사용 여부는 이번 주 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후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계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편견의 기원, 그리고 아시안이 증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고가의 러닝머신에 아동이 뛰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당국이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 지속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3차 접종, 부스터 샷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칠 경우 최소 내년 여름까지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주요 코로나 백신으로 꼽히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90%가 넘습니다. 면역 효과의 지속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올해 초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면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긴데, 이 때문에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부스터 샷에 대한 논의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로 떠오르고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면서 3차 백신 접종 가능성에 더욱 힘이 붙고 있습니다. Ongoing already clinical trials looking at a boost of the original wild type virus vaccine as well as a boost with a variant specific. 부스터 샷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고 효능도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당분간 코로나 확산세를 지켜본 후 올 여름이나 가을 초쯤 3차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3차 접종을 할 경우 1년여 동안은 면역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더나라든지 바이저 같은 경우에 1차만 맞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 면역 항체 검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항체가 있고요. 아마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이 항체 보유 기간이 한 1년 정도 더 지연이 될 거로 지속이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신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백신도 더욱 진화해 향후 1년에 한 번씩 맞는 코로나 백신이 나올 날도 멀지 않았다는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늘부터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신청해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성인의 절반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상태인데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선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자격에 연령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해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접종을 시작해 4개월 만에 모든 성인에게 접종 자격이 주어지자 보건당국자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am so thrilled that today all people age 16 and up are eligible for the COVID-19 vaccine. 백악관도 오늘은 흥분되는 날이라면서 전시 대응과 같은 정부의 공격적 노력이 낳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Thanks to the aggressive action we have taken through our wartime whole of government response, we have enough vaccine supply for all adults to get vaccinated.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취약계층의 접종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60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helping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connect vulnerable Americans with shots. And to get resources to healthcare providers serving at-risk populations and to promote equitable distribution. 보건당국자들은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의 감염도 증가 추세인 복잡한 단계라며 백신 접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접종이 중단된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는 이번 주 금요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며 접종이 곧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로 56만 명이나 목숨을 잃은 최대 피해국 미국이 백신 개발 속도전에 이어 백신 접종에서도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여행 금지 지침을 전 세계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여행주의보 업데이트를 예고한 가운데 여행 금지 4단계에 해당하는 나라의 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며 전 세계 국가의 8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들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국가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과 미국에 대한 여행 제한 수준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입니다. 현재 한국은 강화된 주의인 2단계 국가며 중국과 일본은 여행 재고인 3단계로 분류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애틀란타 연쇄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아시안 정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아시아계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편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또 왜 아시안이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지 김재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뉴욕에서 80대 한인 할머니가 전국적으로 증오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은 그대로 길에 쓰러졌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줍니다. 지난 1875년 이른바 페이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증오의 표적이 됐습니다. 페이지 법안은 어느 특정 민족에 대한 미입국을 제한하는 첫 연방법으로 중국계 여성을 성노동자, 즉 부도덕적이라고 여겨 이들의 미국 이민을 금지했습니다. 연방의회는 더 나아가 지난 1882년 중국인 이민을 전면 차단하는 이른바 중국인 배척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유색인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So you have to basically look at the logic of racism as, one that is rooted in this belief that the presence of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is wreaking havoc in society, or it's disrupting the social order in society, that it's better if they weren't around, right? Because their very presence is just bad for society. And so for Asian Americans, it's this notion first that they take away jobs, right? That's like a very sort of deep-seated belief among many racists in this country against Asians. A second belief is that they're disease carriers. 사회의 반아시아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선 아시아계 여성의 미디어 재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매체에서 아시안 여성은 순종적이면서도 성적 대상화가 되는 이중의 편견에 시달려왔습니다. UCLA의 2020년 헐리우드 다양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아시아계가 등장한 영화는 5%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계 배우들이 도맡은 역할은 대부분 보조나 피해자였습니다. And specifically, we start to see Asian women sort of put into two stereotypes. The first is the lotus blossom trope, which is an Asian woman who is subservient, who is docile, who's submissive, a kind of Madame Butterfly figure, right? And then the second stereotype is the dragon lady, someone who's malevolent, sinister, sort of using her feminine wiles to entrap. And these two images, these two ideas, two-dimensional characterizations get recycl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이런 고정관념이 계속 주입되면서 아시안 인종차별은 일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아시안이 모범적 소수민족 신화에 갇혔고, 여기에 더해 차별에도 반격하지 않고 무시당해도 조용하게 넘어가는 이른바 영원한 이방인으로 분리됐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아시안 증오범죄를 보다 극대화했습니다. You can actually see a correlation between the former president's use of racist phrases like Kung Flu and the spike in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His divisiveness and cruelty, especially during the course of the COVID-19 pandemic. For him to use racist rhetoric
as often as he did on Twitter, on social media, but also has had a direct effect on the political environment we continue to live in. 150년 전 아시아계 이민 역사부터 오랜 기간 만연하게 퍼진 아시안 인종차별.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혐오가 집중 조명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쉬운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차별과 증오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Every single day there seems to be another incident. The Hate Crimes Task Force is investigating this attack.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이처럼 아시안 증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산책하던 한인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 당국은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오렌지시 360브랑 노스 프로스펙트 스트릿에서 공원을 산책하던 한인 노부부를 폭행한 용의자 25살 마이클 비보나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학대 폭행 혐의로 체포된 비보나는 경찰 조사에서 노부부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때렸다고 범행 동기를 밝혀 아시안 증오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지난 1일 같은 장소에서 운동 중이던 올림픽 가라테 대표팀 소속 일본인 2세 사쿠라 코쿠마이에게도 인종차별 발언을 퍼부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도 경찰에 체포된 이력이 있는 이 용의자는 현재 6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 중이며 오는 21일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이 고가의 홈 트레이닝 기구 판매 업체인 펠로톤의 러닝머신에 아동을 끼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이 업체의 러닝머신과 관련된 사고가 39건 접수됐다면서 어린 아동과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기구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Here have ended up with abrasions, fractures, multiple fractures, one with a brain injury, and most sadly, a fatality. 펠로톤 측은 안전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등 수칙만 잘 지키면 사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면서 항상 16살 이하 아동과 반려동물이 트레드 플러스 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4,295에 판매되는 러닝머신 모델 트레드 플러스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기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구제안 가운데 하나인 $600 현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계층 구제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 $600의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현금 지급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연소득 $3만 이하 가정으로 지난 세금 보고에서 캘리포니아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은 주민들과 연소득 $7만 5천 미만인 납세자 아이디 번호로 세금 보고를 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입니다. 이외에도 18세 이하 자녀 양육 현금 지급 프로그램인 캐럭스 수혜 가정과 생계 보조금인 SSI 그리고 SSP, 캐피 수혜 가정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난 3월 1일 이전에 세금을 보고한 주민들의 경우 이미 경기부양금 납부 절차가 진행됐으며 이후 보고했거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주민들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를 돌파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5센트 오른 갤런당 $4 1센트를 나타냈습니다. LA 평균 가솔린 가격은 지난 8일 동안 4.1센트 올라 2019년 11월 1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메리 몽고메리 AAA 공보관은 LA 평균 가솔린 가격이 $4를 넘는 이유에 대해 가솔린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에 따른 규제가 완화하면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가솔린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도 지난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어제보다 0.1센트 오른 갤런당 $3 98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에서 앞으로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국과 관세 국경보호국은 내부 정책 문서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불법 외국인과 동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불법 외국인은 비시민권자로 표현하고 난민이나 이민들의 동화 같은 표현도 시민 통합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태 존슨 아이스 사무국장 대행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관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이스는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그동안 이 용어의 사용이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비인간적인 부분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이미 오래전 위헌 판결 난 군 가산점제와 여성의 군 복무 등 병역 이슈들이 한국 정치권에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재보선에서 표심 이탈이 확인된 20대 남성을 의식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불과 하루 만에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는 대신 모든 남녀가 최대 100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고질적인 갈등이었던 병역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성 역할과 관련된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초선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20대인 전 의원은 20대 남성 80% 이상이 강제 징집되는데도 제도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공기업 승진이나 경력 평가 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선 참패 뒤 청년 목소리에 둔감했다며 반성한 직후였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이미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제도지만 전 의원은 20대 남성의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답해야 한다며 개헌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남녀를 대비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일단 거리를 두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최근 한국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24조 원을 넘을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40대 박모 씨는 지난해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은행비까지 대서 3억 원을 투자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박 씨는 일종의 다단계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300까지도 벌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거의 인생이 바닥에서 2천만 원인가를 시작해서 200억대 자산 있다고. 30대 황모 씨도 지난달 가상화폐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상장 폐지됐습니다. 카카오하고도 협력 관계고 꾸준히 좀 이렇게 성장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된 건데 폐지가 된 거죠.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 배를 벌게 해주겠다며 돈을 모으는 다단계 유사수신, 해킹, 자금 세탁입니다. 지난달 한 가상화폐는 북미 펀드에서 5조 원을 투자받았다고 허위 공시했다가 들통나 상장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에서 더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는 거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겁니다. 은행들은 불법 송금을 막기 위해 송금 한도 규정을 더 까다롭게 고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이 맞으신지 송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여쭤보고 있어요. 연간 5만 불인데 본인들이 쪼개서 월간 10,000불까지만 또 제한하겠다. 정부가 이런 범죄를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개가 넘고 상장된 가상화폐 종류만 400에서 500개나 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어서 거래를 감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 틈을 범죄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가상화폐 광풍에 고민이 깊어지는 건 다른 나라 정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판으로 변한 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이제 와서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해 줄 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작년 7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올린 트윗입니다. 강아지와 폭풍을 합성한 장난스러운 사진을 배경으로 도지코인이 세계 금융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도지코인은 원래 가상화폐 자체를 풍자하기 위해 장난으로 만든 또 하나의 가상화폐입니다. 채굴을 해야 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무한정 발급합니다. 그래서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린 트윗은 그런 도지코인의 특성을 반어법으로 풍자한 겁니다. The point is that Dogecoin was invented as a joke, as essentially to make fun of cryptocurrency. 이런 도지코인까지도 지금 투기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작년 7월만 해도 한국 돈으로 3원에 불과했는데 9달 만에 폭등해 400원대가 됐습니다. 1000%, 100배 넘게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장난처럼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도박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돈 세탁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돌자 비트코인은 1시간 만에 14%, 1000만 원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각국 중앙정부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변동폭이 너무 커 이용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결제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도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며 제도권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가상화폐 채굴도 골칫거리입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의 75%가 중국에서 채굴되는데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부정적입니다. 교환의 매개체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변동성이 적어야 되잖아요. 내일 뭐 몇십 프로가 오를지 모르는 그런 걸 갖다가 돈으로 쓰려고 하겠어요. 이미 엄청나게 커버린 가상화폐 투기판. 이 뜨거운 감자를 당장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인정해 줄 수도 없다는 게 각국 정부의 고민입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부산 감천항 수산물 시장. 일본산 수산물의 90% 가까이가 부산의 수산물 시장을 통해 수입돼 유통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냉장 명태 6마리를 무작위로 골라내 검사에 적합한 신선도를 갖췄는지 겉모습부터 살펴봅니다. 선도나 부패부로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아감이나 눈을 보면 샘플로 채취된 냉장 명태는 전처리실로 옮겨진 뒤 잘게 쪼개져 방사능 검사 장비로 들어갑니다. 극소량의 방사성 물질도 감지하는 500kg짜리 대형 장비입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시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사 시간이 기존의 1,800초에서 10,000초로 5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검출 한 개 값이 킬로그램당 0.5에서 0.9베크렐에서 0.2에서 0.3베크렐로 작아집니다. 그만큼 미세한 양의 방사능 물질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방사능 물질 검사 장비도 23대에서 36대로 늘리고 분석 인력도 12명 더 충원됐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경우에는 미량이라도 저희들이 검출될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엄격한 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낮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 검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걸려있는 상의와 바지를 하나씩 입어봅니다. 이 여성은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입니다. A씨는 1시간가량 옷을 구경한 뒤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나서고 그 뒤를 분홍색 옷을 입은 점원이 따라갑니다. 공교롭게도 A씨는 그 매장에서 파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A씨가 입어본 옷을 구매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간 걸로 알고 확인하러 쫓아간 겁니다.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자 이 점원은 A씨에게 사과한 뒤 매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2분 뒤 A씨가 다시 가게로 들어오더니 자신을 쫓아왔던 분홍색 옷 점원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다른 직원이 말리려 들자 거칠게 밀치며 손가락질을 하더니 이번엔 뺨을 때립니다. 점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자초지종을 확인한 뒤 A씨를 귀가시켰습니다. A씨에게 뺨을 맞은 직원은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다쳤지만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의 가족인 A씨에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경찰에 입건도 되지 않았고 조사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경찰은 관련 내용을 곧 외교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살펴본 뒤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등 공식적인 항의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인도에서 50대 한국 교민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인도에서 교민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입원한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악화했지만 산소호흡기를 갖춘 중환자실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는데요. 이후 대사관 등의 도움으로 어렵게 중환자실 병상을 확보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연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영국은 인도를 입국 금지 대상인 적색 국가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도 26일로 예정된 인도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약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각 19일 툰베리가 자신의 재단을 통해 10만 유로,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툰베리는 이날 세계보건기구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 참여해 백신 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 행사인 상하이 모터쇼 개막일에 한 테슬라 차주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여성은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테슬라 전시장에 놓인 차 위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는데요. 테슬라 차량 결함으로 과속 위반을 했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중국 법인 측은 이 차주가 차량 검사를 거부하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르완다에서는 지난 1994년 부족 간의 내전으로 80만여 명이 학살됐는데요. 르완다 정부는 당시 프랑스 정부가 르완다 학살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일도 안 해 80만 명의 학살을 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극단주의 후투 단체가 소수파 투치족을 상대로 학살을 저질렀는데요. 르완다 정부는 60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정부가 당시 학살이 일어난 조짐들을 무시했고 학살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후 수년간 학살에 관한 자국의 역할을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당당하게 두 칸을 차지하고 주차하는 차량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차주들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두 칸 주차가 대세, 무개념 벤틀리입니다.
최고급 승용차인 벤틀리가 주차된 이곳, 바로 아파트 경차 전용 주차장이죠. 이것도 모자라 주차 공간을 두 칸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차 통로에 버젓이 주차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30대로 추정되는 벤틀리 차주의 적반하장 태도도 지적했는데요. 경비원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욕설과 고함, 반말을 섞어가며 난리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어쩔 수 없이 차량에 붙인 스티커를 직접 제거해야 했는데요. 얼마 전 다른 아파트에서도 벤츠 차량의 두 칸 주차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 차주는 내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라는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 주차장에는 주차 공간 4칸을 차지하는 차도 있다. 인격을 팔아 차를 샀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승용차의 자율주행 관련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운전자 없는 테슬라 달리다가 쾅! 뼈대만 남은 차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까맣게 탔습니다. 지난 17일 밤 미국 텍사스주에서 남성 2명이 운전석을 비운 채 테슬라 모델 S차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부딪혀 불길에 휩싸인 건데요. 사망자 중 1명은 조수석에서, 다른 이는 뒷좌석에서 각각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예비조사 결과지만 차량의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99% 확신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당국은 충돌 당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오작동 여부를 조사 중인데 사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주행하고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자율주행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의 반자율주행 기능을 과장하면서 많은 소비자가 이를 과신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백신 접종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행 오면 백신 무료, 백신 관광 등장입니다. 만년설과 신비로운 오로라로 유명한 미국 알래스카에 백신 관광이 등장했습니다. 미 알래스카주는 오는 6월 1일부터 국내 다른 주에서 놀러오는 관광객에게 백신을 접종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자국민이 맞고도 남을 백신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경제 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인도양의 유명 관광 국가죠. 몰디브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백신을 무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노르웨이에선 러시아를 관광하고 백신도 맞는 상품까지 출시돼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관광을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닌데요. 백신을 구하지 못한 빈국에 가야 할 잉여 백신을 결국 부유한 관광객이 선점한다며 비판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필리핀 팔라완 섬 해변에서 불법 채취한 대왕조개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팔라완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 중에 최대 규모라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멸종위기 대왕조개 280억 원어치 압수입니다. 해변에 커다란 조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필리핀 해안 경비당국이 불법 포획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멸종위기 대왕조개인데요. 150톤 정도로 시가로 250만 달러, 우리 돈 약 280억 원어치입니다. 타클로보라고 불리기도 하는 대왕조개는 지름이 최대 1.3m, 무게는 250kg에 달하는 해양생물인데요. 해양동물보호뿐 아니라 조류의 과도한 성장을 막는 등 해양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 상할 밀렵이 금지되자 순환이 시작됐는데요. 보석과 화장품, 장식용품의 대체제로 대왕조개가 사용되면서 멸종위기 상태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생물을 훼손하는 사람에게 징역 2년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데요. 이런 처벌에도 상업적 목적 때문에 대왕조개를 노리는 밀렵꾼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모난 용기에 담긴 도시락 라면, 러시아에서는 국민 라면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브랜드인 도시락이 러시아의 저명 상표로 등재돼서 화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팔도 도시락, 러시아 국민 브랜드입니다. 러시아 국민 라면으로 불리는 도시락의 현지 광고입니다. 인기 여배우가 시식 인증샷을 남기고 유명 유튜버들도 앞다퉈서 먹방까지 하죠. 1991년 러시아에 진출한 도시락. 누적 판매량 54억 개를 돌파해 용기라면 시장의 60%를 장악했는데요. 이쯤 되면 러시아 국민 브랜드로 불려도 손색이 없어 보이죠? 실제 러시아 지적재산권 법원은 지난달 27일 도시락을 저명 상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도시락 브랜드를 반영구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은 건데요. 러시아의 저명상표는 225개에 불과하고 해외 브랜드는 아디다스와 샤넬, 펩시 등 극히 일부라고 하네요. 중국에서 사람 못지않게 애틋한 모성을 보여준 어미개가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퀴어드입니다. 내 새끼 못 보내, 눈물의 어미개. 어미개가 구덩이 옆에 누워 주인의 따뜻한 손길에도 반응이 없는데요. 바로 이 죽은 새끼 2마리 때문입니다. 중국 안후이성에 사는 이 어미개는 얼마 전 새끼 5마리를 낳았는데요. 새끼 3마리는 정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2마리는 곧바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한 견주가 죽은 새끼들을 땅에 묻으려고 하자 이렇게 어미개가 눈물을 흘리며 떠나지 못했다는데요. 어미개는 죽은 새끼들을 물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기도 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견주는 어미개에게 새끼들과 작별할 시간을 주고 결국 새끼들을 땅에 묻었는데요.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인들은 사람 못지않은 위대한 모성애라며 찬사와 함께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